6살 적에 나는 체험한 이야기라는 제목의 원시림에 관한 책에서 기막힌 그림 하나를 본 적이 있다. 맹수를 집어삼키고 있는 보아구렁이 그림이었다. 위의 그림은 그것을 옮겨 그린 것이다. 그 책에는 이렇게 쓰여 있었다. 보아구렁이는 먹이를 씹지도 않고 통째로 집어삼킨다. 그리고 나서는 꼼짝도 하지 못하고 6달 동안 잠을 자면서 그것을 소화시킨다. 나는 그때 밀림 속 모험에 대해 한참 생각해보고 난 끝에 색연필을 가지고 내 나름대로 내 생의 첫 번째 그림을 그려보았다. 나의 그림 1호였다. 그것은 이런 그림이었다. 나는 그 걸작을 어른들에게 보여주면서 내 그림이 무섭지 않느냐고 물었다. 어른들은 모자가 뭐가 무섭다는 거니? 하고 대답했다. 내 그림은 모자를 그린 게 아니었다. 그것은 코끼리를 소화시키고 있는 보아구렁이었다. 그래서 나는 어른들이 알아볼 수 있도록 보아구렁이의 속을 그렸다. 어른들은 언제나 설명을 해줘야만 한다. 나의 그림 2호는 이러했다. 어른들은 속이 보이거나 보이지 않거나 하는 보아구렁이의 그림은 집어치우고 차라리 지리, 역사, 산수, 그리고 문법 쪽에 관심을 가져보는 게 좋겠다고 충고해 주었다. 그래서 나는 6살 적에 화가라는 멋진 직업을 포기해버렸다. 내 그림 1호와 2호가 성공을 거두지 못한 데 낙심해버렸던 것이다. 어른들은 언제나 스스로는 아무것도 이해하지 못한다. 자주자주 설명을 해주어야 하니 맥빠지는 노릇이 아닐 수 없다. 그래서 다른 직업을 선택하지 않을 수 없게 된 나는 비행기 조종하는 법을 배웠다. 세계 여기저기 거의 안 가본 데 없이 나는 날아다녔다. 그러니 지리는 정말로 내게 많은 도움을 준 셈이었다. 한번 슬쩍 보고도 중국과 애리조나를 구별할 수 있었던 것이다. 그것은 밤에 길을 잃었을 때 아주 유용한 일이다. 나는 이렇게 살아오는 동안 수없이 많은 점잖은 사람들과 수많은 접촉을 가져왔다. 어른들 틈에서 오랫동안 살아온 것이다. 나는 가까이에서 그들을 볼 수 있었다. 그렇다고 해서 그들에 대한 내 생각이 나아진 건 없었다. 조금 총명해 보이는 사람을 만날 때면 나는 늘 간직하고 있던 예의 나의 그림 1호를 가지고 그 사람을 시험해보고는 했다. 그 사람이 정말로 뭘 이해할 줄 아는 사람인가 알고 싶었던 것이다. 그러나 의뢰 그 사람은 모자군 하고 대답하는 것이었다. 그러면 나는 보아구렁이도 원시림도 별들도 그에게 이야기하지 않았다. 그가 이해할 수 있는 이야기를 했다. 브릿지니, 골프니, 정치니, 넥타이니 하는 것들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이다. 그러면 그 어른은 매우 착실한 한 청년을 알게 된 것을 몹시 기뻐했다. 그래서 6해 전에 사하라 사막에서 비행기가 고장을 일으킬 때까지 나는 마음을 털어놓고 진정어린 이야기를 할 사람 하나 없이 홀로 살아왔다. 비행기의 모터가 한 군데 부서져 버렸다. 기사도 승객도 없었으므로 나는 혼자서 어려운 수리를 시도해볼 채비를 갖추었다. 그것은 나에게는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였다. 일주일 동안 마실 물밖에 남아있지 않았다. 첫날 밤 나는 사람 사는 고장에서 수천 마일 떨어진 사막에서 잠이 들었다. 대양 한가운데에 떠있는 뗏목의 표류자보다 나는 더 고립되어 있었다. 그러니 해가 뜰 무렵 야릇한 목소리가 나를 깨웠을 때 내가 얼마나 놀랐을지 상상할 수 있을 것이다. 그 목소리가 말했다. 양 한 마리 그려줘. 뭐라고? 양 한 마리를 그려줘. 나는 기겁을 해서 후다닥 일어섰다. 눈을 막 비비고 사방을 잘 살펴보았다. 그랬더니 정말로 이상하게 생긴 조그만 사내 아이가 나를 심각한 얼굴로 바라보고 있었다. 훗날
내가 글을 그린 그림 중에서 가장 잘 된 것이 여기 있다. 그러나 물론 내 그림이 모델보다는 훨씬 덜 매력적이다. 그것은 내 잘못이 아니다. 6살 적에 어른들이 화가로 성공할 수 없다고 나를 낙심시켰기 때문에 나는 속이 보이지 않거나 보이거나 하는 보아구렁이 이외에는 아무것도 그리는 연습을 하지 않았으니까 말이다. 어쨌든 나는 그의 느닷없는 출현에 너무 놀라서 눈을 휘둥그렇게 뜨고 바라보았다. 내가 사람 사는 고장에서 수천 마일 떨어진 곳에 있었다는 사실을 여러분은 잊지 말아주길 바란다. 그런데 그 어린아이는 길을 잃은 것 같지도 않아 보였고 피곤과 배고픔과 목마름과 두려움에 시달리는 것 같아 보이지도 않았다. 사람 사는 고장에서 수천 마일 떨어진 사막 한가운데서 길을 잃은 어린아이 같은 구석이라고는 없었다. 가까스로 정신을 차리고 내가 말을 걸었다. 그런데 왜 그러지? 그러자 그는 아주 심각한 이야기나 되는 듯이 소곤소곤 다시 되풀이해 말했다. 부탁이야. 양을 한 마리 그려줘. 너무도 인상 깊은 신비스러운 일을 당하게 되면 누구나 거기에 순순히 따르게 마련이다. 사람 사는 고장에서 수천 마일 떨어진 곳에서 죽음의 위협을 마주하고 있는 중에 참 엉뚱한 짓이라고 느껴지기는 했지만 나는 주머니에서 종이 한 장과 만년필을 꺼냈다. 그러자 내가 공부한 것은 지리, 역사, 산수, 문법이라는 생각이 나서 그 어린 소년에게 나는 그림을 그릴 줄 모른다고 말했다. 그는 대답했다. 괜찮아. 양을 한 마리 그려줘. 양은 한 번도 그려본 적이 없었으므로 나는 그를 위해 내가 그릴 수 있는 단 2가지의 그림 중 하나를 그려주었다. 속이 보이지 않는 보아구렁이의 그림 말이다. 그러자 그 어린 소녀는 아니야. 보아구렁이 속에 코끼리는 싫어. 보아구렁이는 아주 위험해. 그리고 코끼리는 아주 거추장스럽고 내가 사는 곳은 아주 조그맣거든. 내게는 양이 필요해. 양을 그려줘. 라고 말하는 것이었다. 그래서 나는 양을 그렸다. 그는 주의 깊게 바라보더니 안 돼. 그 양은 벌써 병이 들었는걸? 하고 말했다. 다시 하나 그려줘. 나는 또 그렸다. 내 친구는 너그러운 모습으로 상냥한 미소를 지었다. 봐. 이건 양이 아니라 염소잖아. 뿔이 있으니까. 그래서 나는 또다시 그렸다. 그러나 그것도 앞에 것들과 마찬가지로 거절을 당했다. 그건 너무 늙었어. 난 오래 살 수 있는 양을 갖고 싶어. 나는 모터를 서둘러 분해해야 했으므로 더 이상 참지 못하고 여기 있는 이 그림을 되는 대로 끄적여 놓고는 한마디 툭 던졌다. 이건 상자야. 네가 원하는 양은 그 안에 있어. 그러나 나의 어린 심판관의 얼굴이 환히 밝아지는 걸 보고 나는 새삼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이게 바로 내가 원하던 거야. 이 양에게 풀을 많이 줘야 해? 왜 그런 걸 묻지? 내가 사는 곳은 아주 작거든. 거기 있는 걸로 아마 충분할 거야. 너에게 준 건 아주 작은 양이니까. 그는 고개를 숙여 그림을 들여다보았다. 그다지 작지도 않은걸. 잠들었네. 이렇게 해서 나는 어린 왕자를 알게 되었다. 그가 어디서 왔는지를 아는 데는 오랜 시일이 걸렸다. 어린 왕자는 내게 많은 것을 물어보면서도 내 질문에는 귀를 기울이는 것 같지 않았다. 그가 우연히 한 말들이 차츰차츰 모든 것을 알게 해주었다. 가령 내 비행기를 처음 보았을 때 그는 이렇게 물었다. 이 물건은 도대체 뭐야? 그건 물건이 아니야.
그건 날아다니는 거야. 비행기지. 내 비행기야. 내가 날아다닌다는 것을 그에게 가르쳐주면서 나는 자랑스러워졌다. 그랬더니 그가 소리쳤다. 뭐? 아저씨가 하늘에서 떨어졌다고? 그래? 나는 겸손하게 대답했다. 와, 그거 참 재밌다. 그리고 어린 왕자가 유쾌하게 까르르 웃어대었으므로 나는 기분이 몹시 언짢아졌다. 내 불행을 진지하게 생각해주지 않는 것 같았기 때문이다. 그럼 아저씨도 하늘에서 왔잖아. 어느 별에서 왔어? 나는 문득 그의 존재의 신비로움을 이해하는데 한 줄기 빛이 비치는 걸 깨닫고 갑자기 물었다. 그럼 넌 다른 별에서 왔니? 그러나 그는 대답을 하지 않고 내 비행기를 바라보며 신중한 빛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저걸 타고서는 멀리서 오지는 못했겠군. 그리고 한참 동안 깊이 생각에 잠기더니 주머니에서 내가 그려준 양 그림을 꺼내서는 그 보물을 열심히 들여다보았다. 다른 별들이라는 그가 슬쩍 내비친 비밀에 내가 얼마나 호기심으로 몸이 달았겠는가를 여러분은 짐작하리라. 예, 너는 어디서 왔지? 네가 사는 곳이란 어디를 두고 하는 말이니? 양을 어디로 데려가려는 거니? 그는 말없이 생각에 잠겨 있다가 대답했다. 아저씨가 준 상자가 밤에는 집이 될 테니까 잘 됐어. 그렇고 말고. 그리고 네가 착하게만 하면 밤에 양을 매놓을 수 있는 굴레를 줄게. 말뚝도 주고. 내 제안이 어린 왕자를 몹시 놀라게 한 듯했다. 매놓다니? 참 이상한 생각이네. 하지만 매놓지 않으면 아무데나 가서 길을 잃어버릴지도 모르는데? 그러자 내 친구는 다시 까르르 웃음을 터뜨렸다. 아니, 가긴 어디로 가? 어디든지. 곧장 앞으로. 그랬더니 어린 왕자는 진지한 빛으로 말했다. 괜찮아. 내가 사는 곳은 아주 작으니까. 그리고서는 조금 서글픈 기분이 들었는지 다시 덧붙였다. 앞으로 곧장 가도 멀리 갈 수가 없는 걸.